오늘은 서른이 된 저희가 20대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을 이야기, 20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특별판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취업편! 네, 2부 바로 넘어가서 외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분들께서 꼭 알면 좋을 것 같은 5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 사이트와 링크드인을 자주 들어가라. 외국계 기업은 채용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공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정보를 어디서 얻나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입으로서 외국계 취업을 준비할 때는 기업의 채용 사이트가 있어요. 그 기업의 채용 사이트를 항상 나의 인스타그램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외국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국내 대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서로 정보 교류도 되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기업의 채용 공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외국계 기업은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가 아무래도 잘 아실 법한 링크드인이라는 맞아. 네네, 비즈니스 프로필을 관리하는 그런 채용 연계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에 실제로 많은 잡 포스팅들이 올라오고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세요. 네, 사이트에서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공채 시즌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뭐 상반기는 3월, 그리고 하반기는 9월. 이때 이제 대부분의 기업이 시작하고 같은 시즌에 맞춰서 이제 공고가 올라오고 그런 걸 한 번에 알려주는 플랫폼, 자소대닷컴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거기 한 군데 들어가서 다 정보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구조인데, 외국계는 사실 굉장히 수시로 열리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채용이 열리는 그 시즌을 생각해보면 회사마다도 채용을 늘려서 우리가 사업을 확장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플래닝 시즌에 맞춰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 플래닝 시즌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그 시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관심 있는 기업은 항상 레이더를 켜놓고 맞아. 즐겨찾기 해놓고 맞아. 매번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링크드인이 그러니까 자기의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0대 분들도 자기의 프로필을 그렇게 업데이트 해놓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서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좋은지. 사실 프로필을 업데이트 해놓으셔서 나쁠 건 없어요. 왜냐면 내 프로필을 올려서 나의 노출도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사실 대학생인 경우에는 어차피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필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차피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실 때는 자소서가 아니라 레주메라고 해서 이력서를 영문으로 한 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내 레주메를 어차피 업데이트를 할 거라면 링크드인 프로필에 동일한 내용을 그냥 넣어 놓으시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꼭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인재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저서를 2권 이상 읽어보아라. 이거 진짜 되게 외국계 기업은 특히나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한국 기업 중에는 정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회사에서 employee branding이라고 해서 실제로 좋은 인재들을 우리 회사로 끌어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책을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학생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저서가 How Google Works라는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구글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그 업무 방식을 얘기해 주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혹은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은지, 이런 그 HR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서 담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그 책을 읽고 실제로 구글에서 인턴십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 책이 도움이 많이 됐나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죠.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죠? 면접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면접할 때.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자질을 어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피력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그 회사가 좋아할 만한 표현으로 바꿔서 구글의 하는 어조로.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나의 장점이지만 그
그거를 A라고 표현했을 때와 B라고 표현했을 때 각 기업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저서를 읽게 되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인터넷에서 서칭을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정리되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회사의 저서를 2권 이상 읽어봐라 라는 내용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넷플릭스 CEO가 쓴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네네. 정말 그 인재상이 저희 회사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넷플릭스 면접을 보러 갈 때 그 책을 읽지 않고 갔다면 저는 정말 바로 떨어지겠구나 싶을 정도로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에 대한 모습,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게 딱 그 저서에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지 씨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많이 공감해 봤어요. 네. 네. 세 번째,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깨라. 진짜요? 근데 제가 막연하게 들고 있던 외국계에 대한 어떤 그런 무서움? 이거는 다 영어로 막 말하고 다 영어로 문서 작업해야 되니까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많은 후배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넘버 1이 영어예요. 영어를 정말 네이티브처럼, 현진처럼 유창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지금 도리님이 저한테 질문 주신 것처럼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다 영어로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주시는데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제가 주변 외국계들을 보면은 어차피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본사랑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저희 회사는 한 80%는 어쨌든 다 국내에 계시는 한국 분들 그리고 국내 파트너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의외다. 네. 저는 그냥 다 입장하면서 하이 이러면서 이제 빠이까지 그래서 다 영어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회사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정도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당연히 못하면 안 되죠. 그치. 네, 못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영어를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 국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휘력, 문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내 의사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맞아. 그 표현을 한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사실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일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유창한 영어로 정말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나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할머니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단어의 나열만 얘기하는데 뭐 엄청 이해가 잘 돼요. 맞아요. 그 정도의 어휘력인데도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명확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만 깰 수 있다면 유창한 실력은 필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겠다고 해서 비즈니스 영어 클래스 같은 거를 들으실 필요는 저는 사실 없다고 보고 오히려 외국인 친구들을 만드세요. 그 친구들하고 노세요. 정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일상 대화하고 이렇게 좀 그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는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영어 실력을 키운다는 생각보다는 내 두려움을 깨고 나면 그 이후는 비즈니스 잉글리시는 사실 회사 들어와서 뭐 한 달 정도만 주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데이터. 데이터를 3번이나 외쳤네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한 10번은 더 외치고 싶은데 사실 이건 외국계 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어서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이상 데이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활동 혹은 회사에서 분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지거든요. 어떤 직무를 하든 간에 내가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저는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마케팅을 하든 아니면 뭐 영업을 하든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포지션에 있으면 분명히 이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요즘은 데이터로 다 증명을 한다는 거죠. 요즘은 회사들이 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능력 해석하고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난 이게 학생으로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런 빅데이터를 학생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극소수의 인턴십이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수업을 들으세요. 어떤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실전을 내가 할 수 없다면 이론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워낙 이제 온라인 클래스들을 보면은 뭐 엑셀을 잘 다루는 법 혹은 뭐 파이썬, R, 통계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툴에 대한 교육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까지는 솔직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진 않지만 수업들을 들으면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스킬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의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스킬셋을 가지고 실제로 입사를 하셨을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할 수 없다면 이론을 익혀야 된다는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내가 할 줄은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해결책을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파이썬 강의를 들었었는데 사실 지금 파이썬 할 줄 모르거든요. 어떤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거 파이썬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거는 제가 알 수 있어요. 만약 그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고 누군가 시키면 되잖아요. 파이썬 잘하는 사람 시키면 되는데 그 해결책을 알고 모르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코딩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코딩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지식 습득은 꼭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마지막 5번째는 콜드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콜드콜이 뭐예요? 네, 콜드콜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콜드콜이라는 거는 영어 쪽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사전에 교류가 없었던 혹은 전혀 이제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들에게 신규 고객한테 그냥 전화해가지고 영업하는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전 누구누구인데요 하고부터 시작해서 전화를 하는 그런 것, 영업 전화를 그때는 콜드콜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달갑지 않게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절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큰 것도 이 콜드콜인데 이 콜드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계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트워크예요. 근데 이게 뭐 학연이다, 지연이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외국계 채용 시스템 중에는 레퍼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직원 추천제거든요. 요즘은 국내 스타트업들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채용 방식인 것 같은데 결국에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을 들여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알아가는 그 리스크를 들이기보다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추천하는 사람이면 그만큼 이 사람이 괜찮을 사람일 거라는 어떻게 보면 보증수표 같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그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레퍼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학생 입장에서 갑자기 외국계 다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제가 학생일 때도 심지어 링크드인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막연했었는데 요즘은 그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프로필이 올라와 있어요. 외국계를 재직하는 직장인이라면 정말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링크드인 비즈니스 프로필이거든요. 내가 정말 아무리 내 선배를 통해서든 혹은 내 건너 지인을 통해서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외국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외국계 기업 취업을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링크드인에 들어가셔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염탐을 해보세요. 네. 염탐을 해보고 난 정말 이 기업 그리고 이 직무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정중하게 그분에게 콜드 메시지를 보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되지 않고 서로 알고 있지도 그렇죠. 않지만 내가 한번 이제 제안을 해보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콜드콜이라고 맞습니다. 하시는 거구나. 맞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그런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저희는 바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바빠요.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의를 다 당연히 응대를 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어떤 시기에는 여유가 조금 생겨서 그걸 들여다볼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이 너무 간절하고 그 열정이 느껴진다면 그게 텍스트로도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제가 몇 번 연락을 받아서 도와줬던 경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절하는 그렇겠네. 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콜드콜을 하신다면 그래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성심성의껏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회가 주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콜드콜이라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사람들에게 북붓 메시지로 근데 그건 딱 알지. 네. 하는 사람 딱 알지. 하는 사람 분명히 알아요.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질문을 하시고 또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뭔가 도움을 받으셨을 때는 보상을 좀 확실히 해주시는 게 비즈니스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큰 건 아니더라도 절대 네. 큰 걸 필요 없어요. 감사의 의미를 그렇죠. 감사의 표현해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정도로만 그런 센스를 조금만 가미해서 콜드콜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윤지님이랑 10년지기 친구고 윤지님이 일하는 것들을 계속 봤는데도 이렇게 외국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처음이라서 그렇죠. 너무 신기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꿀팁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톤 잠깐 도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20대 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알면 좋을 5가지를 국내 대기업 편과 외국계 기업 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런지요? 더 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첫 번째다 보니까 아직 좀 서투른 게 많았지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업데이트를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저희가 이제 취업을 넘어서 좀 20대 인생 전반을 살아갈 때 알고 있으면 좋을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취업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좋아요. 구독.